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16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부터 단일 정당체제에서 다당제 체제로 바뀌면서 의원들의 경쟁 열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감사자료 부실 제출과 동문서답식 답변이 이어지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거나 정해소동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종전집행부와 의회가 단일 정당체제에서 올해부터는 다당제 체제로 바뀌면서 의원들의 경쟁 열기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의 경우 아직도 고압적 태도로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7일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동문서답으로 일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정해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이 대안이 아니잖아요. 왜 모른 척하면 국장이 모르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다 적시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 나가자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얘기를 지금 의회에서 지금 한두 차례입니까?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지난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 준비가 부실하고 질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동문서답식 답변이 계속되자 감사 중단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제1차 연차총회 겸 아동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창립된 지방정부협의회가 처음 갖는 연차총회로 유니세프 본부 부대표와 본부 아동권리 옹호 및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아동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동들에게 구하고 있다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펼치기 위해 아동친화 예산서를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의 문제는 아동에게 직접 묻기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아동들의 물음에 대해 어른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민과 현장 종사자, 정책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12월 아동정책에 관한 5개년도 중장기 종합계획인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37개 지방자치단체 모임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걷기 실천 및 주민들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해 오늘 사랑의 광장에서 동고동락 뚜벅이 걷기 동아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걷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신체활동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동고동락 뚜벅이 걷기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계획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걷기 동아리의 회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한 건강운동 및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신체활동 교육 후에는 사랑의 광장에서 출발해 춘향교, 독림교, 승사교 관광당지로 돌아오는 약 4km 걷기 구간을 60여 분간 요천 강변로를 따라 걸으며 걷기 운동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동아리 회원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바람직한 건강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더 나아가 남원시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충청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연안빛 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토론회장이 국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관계자, 도와 전남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는 충남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을 주제로
하구의 의미와 범위, 보편적 특성, 기능과 가치, 방조제 현황 등을 살피고 다친 하구로 인한 생태계 순환 고리 차단, 오염물질 축적 등 하구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박사는 전남 하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남 지역 하구의 자연문화적 특성과 변화, 방조제 축조, 수자원 개발 및 유역 간 이동에 따른 하구 환경 변화를 살폈습니다.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은 보령, 아산, 서상 등 충남 서해안 7개 시군에 위치한 방조제, 폐염전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당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설물을 찾아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연구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 시작했습니다. 도는 그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전문가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었으며 지난 7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막하는 2017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를 앞두고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 다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5월 전북 전주에서 개막하는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최를 위해 전북 전주시가 지원 협력 체계를 구성합니다. 시는 대회 6개월을 앞둔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차범근 2017 피파 20세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주시 주요 기관 단체장과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전북 지역 학계와 경제계, 종교계, 체육계, 월드컵 관련 단체 등 200여 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원협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대회 참여 유도는 물론 전주 개최 경기에 대한 관중 확보 노력,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 및 기술,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 도시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그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서 피파 U20 월드컵 유치를 원했고 또 개막전 유치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날 성공다짐 대회에서는 대형 한지 축구공을 활용한 성공 결의 응원 메시지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마라도나와 피구, 메시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배출된 피파 U20 월드컵은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피파 주관대회로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6개 대륙 2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 트램 도입에 따른 교통과 도시발전 정책 방향과 성공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트램은 교통수단을 넘어 대중교통혁신과 도시문화를 바꾸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10일 도시철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의결을 마쳤고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도 입법 발의된 상태로 법제도 정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에 맞는 새로운 모델의 트램이 만들어져야 할 때로 대한교통학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이 나서줘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밀양 나노 국가산단을 세계 첨단 나노 융합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3회 나노피아 국제 콘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노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유럽 최대 나노기술 연구센터인 프랑스 미나텍과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 밀양시가 공동 연구개발 업무 협약도 체결합니다. 한편 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나노 국가산단 사업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설정해 밀양시 일원의 산업단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할 나노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나노금융 상용화 지원센터는 올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현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입니다. 도는 나노 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상용화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생산 유발 3조 3천억여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8천억여 원,
고용 유발 3만 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2016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환 의원이 군산시 선유도 특산품 판매 불법 전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공유재산관리 실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16일 경제항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불법 전대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선유도 마을기업에 부동산 무상 사용 허가 당시 무단 전대나 권리 양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어기고 고군산 여객협동조합에 유상으로 임대하려는 상황을 시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전대를 위해 새로운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행위가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의 민원 처리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무과를 해야지.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럼 무과 아니면 시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가 다른 사람들 전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그래서 경고를 해요. 그거는요. 선주이고 이덕만 씨가요. 지금 고발을 그런 해놓은 상태에서 아니 고발을 해야지. 시 재산을 갖다가 했는데 왜 그 사람이 고발을 하냐고. 그 사람 거에 그게? 고발하고 행정부시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끝나는 얘기 갖고 뭘 뭐 뒷바꿔 인 돌리고 저 돌리고 돌리냐고. 공유재산 무산사용허가서의 허가 조건을 보면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했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부동산 소재지 등 기본사항 미표기로 무상사용 기허가 재산과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은 현장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질타하며 집원이 동일하고 같은 장소인데 담당 과장은 서로 상반되는 토지라고 답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당국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유재산이 마치 사유재산으로 둔갑한 것이 아닌지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및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